안녕하세요. 약초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책 소개합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내 몸 안의 의사입니다. 지은이는 조경남입니다. 이분은 재활의학과 한약을 전공한 대학에서 약초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저서로는 사람을 살리는 약초, 내 몸 안에 작은 책이요, 내 주머니 속의 약초여행, 또 동의보감, 약초요법 등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매스컴에도 많이 출연한 그런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는 인간의 지식으로 치료되지 않을 때는 자연에게 맡겨라 이랬습니다. 자연 치유력에 대한 얘기를 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총 목차가 8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장에서 보면은 내 몸 안의 의사, 내 몸 안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증상에 얽매이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증상. 우리가 열이 나고 통증이 있고 이러면 해열제를 먹고 또 진통제를 먹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증요법은 증상만 없앨 뿐 그 병의 뿌리는 제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응급 상황에서 우리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있는 고혈압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만성 질환에 대해서는 이 증상만 없어가지고는 이 병의 뿌리가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의사의 역할은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원인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증상에 더 중심을 두잖아요. 그래서 의료 기술은 많이 발달하고 있지만 암이나 고혈압, 당뇨 이런 병이 치료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약을 먹으면 어쩝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먹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대안이 있느냐? 네,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 안의 의사를 깨우는 겁니다. 내 몸 안의 의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감기에 들면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이면 낫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약이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의 의사가 자연 치료력이 치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치유력에 관심을 갖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치유라는 것은 강화할 때 우리가 건강해지고 저하가 되면 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저하되는 우리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이 생활 습관만 잘하면 우리는 자연 치유력이 높아져서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 술과 담배를 즐기고 밤늦게 잠자리에 든다. 또 생명력이 있는 현미는 거칠다는 이유로 먹지 않고 혀를 만족시키는 달콤한 음식을 좋아한다. 또 움직이는 것을 귀찮다 하고 종일 앉아서 지내다 보니 호흡이 얕아질 수밖에 없다. 자연이 준 신선한 물은 안 마시고 사람이 만든 달달한 설탕 든 음료수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걸 마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자연 치료력을 높이려면,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냐?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은 고치지 않고 약으로만 질병을 치료하려는 자체가 모순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한 암이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병들은 생활 습관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생활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게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만 하면 뭐합니까? 뿌리가 뽑혀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알버트 슈바이처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 속에 자연치유력이라는 의사를 모시고 있다. 모든 환자들의 자신 속에 있는 이 훌륭한 의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누가 해야 되냐? 의사들이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분도 의사였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그걸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 몸은 소중하니까. 그래서 이 자연치유력을 강화하는데 두 가지 그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해독과 양생이라는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요인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갈 때 우리 몸은 건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신진대사란 말이 나와요. 신진대사. 이거는 묵은 것은 물러가고 새로운 것을 대신한다는 뜻인데, 제가 생각에는 우리가 오늘 먹은 음식과 물이나 이런 것들이 소화흡수돼서 내일 또 배설이 되죠. 이런 게 계속 이어지는 게 그 신진대사가 원활해진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그 해독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해독. 요즘에 방송 보면은 뭐 해독 음식이니 해독 주스니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만큼 우리 사람들의 몸 안에 독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독이 먼저랍니다. 우리 몸에 안 좋은 나쁜 독소를 먼저 빼내고 좋은 것이 양생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해독과 양생은 두 톱니바퀴가 이렇게 잘 맞게 돌아가야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에 대해서 얘기 나오거든요. 약이 많죠. 약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서양의학은 주로 천연물을 약으로 이용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한 가지 약성을 합성을 해가지고 그걸 약으로 지금 쓰고 있죠. 근데 효능은 있지만 부작용이 따른다는 겁니다. 부작용은 또 사람을 또 죽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납니다. 그러면 그게 바이러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자연 치유력이 감기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활동 중에 하나랍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열난다고 해열제 먹고 통증이 있다고 진통제 먹으면 이 자연 치유력이 멈춘답니다. 그러면 통증은 없어지지만 병은 그대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치유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자연 치유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터득해서 생활을 하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그 부작용이 많은 합성약을 먹지 않더라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연의 약장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저자가 약초 교수잖아요. 그래서 약초 처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민들레나 솔잎처럼 독성이 없으면서 자연 치유력을 도와주는 천연약은 얼마든지 있다.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해독법과 양생법을 실천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독과 양생을 하면서 초목을 이용하여 합성약을 먹을 필요 없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솔잎이나 민들레 외에도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우리 이용할 수 있는 약초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제가 자연 치료를 높이는 생활 습관을 했을 때 우리 몸은 건강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렇다면 2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 그죠?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음식을 먹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거는 뭐냐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 약이 되는 음식,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의식주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옷이나 집이나 이런 의나 주는 조금 부족해도 살아갑니다.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식은 이런 말 있죠. 밥 숟가락 놓으면 간다고. 죽습니다. 음식이 제대로 안 들어오면. 그래서 음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은 요즘 사람들은 되게 그것을 별로 중요성을 망각을 한다. 왜냐하면 음식이 너무 많아서, 너무 풍족해서, 넘쳐서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건강하리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 자연 치유력을 강화시키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것이 생명이 있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건 어떤 거예요? 밭에 심으면 싹이 나서 이파리 나서 열매를 맺는 거, 물에 담궜을 때 싹이 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거는 썩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주식은 곡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곡식은 쌀, 보리, 조, 콩 뭐 이런 거죠. 예. 왜 그러냐? 그 곡식에는 생명이 있는 음식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고 또 질병에 걸린 몸을 스스로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은 안전식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물에 들어있는 그 식이섬유와 피트산은 각종 중금속과 노폐물, 지방을 제거하는 해독 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곡식을 도정을 하면 식이섬유와 이런 성분들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해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의 연동 운동이 둔해지고 그로 인해서 변비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에는 세포 손상을 복구하고 노화를 억제하는 등 치료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피토케미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성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어디가 있냐면 과일이나 곡류나 이런 껍질에 있답니다. 그래서 껍질을 도정을 해서 정제를 하면은 이 성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닌 독이 되는 음식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오곡의 으뜸은 현미라고 했습니다. 현미. 그 다음에 또 우리 몸에 좋은 거는 최고의 영양제는 콩입니다. 콩 좋아하세요?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기는 질병을 일으키는 1등 공신이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나죠. 그러면 특히 60대, 70대 분들은 고기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고기를 많이 못 먹었기 때문에 고기 먹지 마란 말이냐. 그게 아니라 알고 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은 우리 몸에 약이 되는 음식 어떤 거냐. 피와 살과 뼈를 만드는데 적합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신진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폐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폐물을 독소를 빼낼 수 있는 기능까지 있어야 좋은 식품이라는 겁니다. 근데 고기에는 영양은 많이 있지만 이 독소를 해소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식품, 약이 되는 식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하죠. 그래서 영양 면에서도 좋지만 이런 우리 몸에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제거하는 해독 기능이 뛰어나답니다. 그래서 좋은 식품, 약이 되는 식품입니다. 여기 보면요, 현대의학의 아버지라는 히포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음식물을 당신의 의사 또는 약으로 삼으시오. 음식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현대의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음식은 음식으로 고치는 게 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메가3가 보고 가장 많이 들어있는 들깨에 대한 겁니다. 들깨 아시죠? 들깨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입니다. 그리고 이 들깨는 그 기억력이라든지 뇌 활동을 좋게 하고 머리를 좋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들이 들깨탕을 즐겨 먹었다 합니다. 왜냐하면 들깨가 머리를 좋게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들 머리 좋게 하기 위해서 들깨 많이 먹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노년에 치매를 예방하는 또 그런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드시면 좋고 뭐 노년뿐 아니라 젊은 40, 50대가 먹으면 또 더 좋겠죠. 그래서 들깨, 현미, 또 콩, 이 세 가지는 정말 우리 노년에 꼭 필요한 그런 식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소에도요, 그 운동에서처럼 T모크가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이 T목이 좋아야지 우리가 먹는 게 제대로 섭취가 되고 또 활동을 하는데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독과 양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곡을 정제하면 약성분이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도정을 하면 그 좋은 성분들이 다 깎여져 나가기 때문에 해독 장애금을 못하기 때문에 약성분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명이 끊어진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섬유질입니다. 왜 섬유질이 위대하냐? 아까 해독과 양성에 나왔던 해독을 하는 물질이 바로 이 섬유질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나쁜 불순물 꼭 없애줘야 되는 독소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 섬유질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섬유질이 어디 가장 많아요? 채소하고 과일이 많죠. 그런데 여기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섬유질로 섭취는 채소보다 곡식으로 이랬습니다. 아까 제가 현미, 콩, 들깨도 그 섬유질이 많이 있다라고 했죠. 왜 그러느냐? 채소의 성질은 아주 차다. 채소나 오이는 기를 다스리기도 하지만 이나 눈을 어둡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을 1년 내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노인은 더욱 금해야 된다. 무서운 얘기죠. 초차고 먹었는데 눈과 귀가 어두워진답니다. 그래서 물론 채소도 먹지만 곡식을 또 먹으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곡식은 탄수화물인데 힘이 나게 하는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서두 얘기했듯이 밥 숟가락 넣으면 갑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야채하고 과일을 많이 먹었었는데요. 이걸 알고 나서는 현미를 또 많이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 독이 되는 음식, 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장에서는 우리 자연 치유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저하시키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부에서는요, 이제 더 중요한 거, 실전편. 그러면 독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안 먹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뭐하다고 같이 먹어야 되느냐 등등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올린 영상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